사장님, 저 파워블로거라니까요. 제가 여기 리뷰 안 좋겠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폐악질을 벌인 결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던 오늘의 사고 뭉치 문제야. 파워블로거지들은 블로거를 운영하며 얻게 되었던 파워블로거라는 호칭이 마치 엄청난 벼슬이라도 되는 것 마냥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대가 없이 요구해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자리를 잡은 결과 네이버에서 결국 이 파워블로거 제도를 사실상 폐지시키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파워블로거지들이 무전취식을 하기 위해 도대체 어떤 만행을 벌였었는지와 파워블로거가 폐지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얌체짓을 이어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한 파워블로거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 과거 2014년에 지인들과 함께 삼겹살 무한리필집에 갔다 왔던 한 파워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해당 가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며, 자신은 그저 지인들의 옆에 앉아 어르신이 건넨 고기만 몇 점 받아 먹었을 뿐인데, 이때 주인이 야속하게도 자신까지 계산에 포함해 돈을 요구했다며, 야박한 인심, 다시는 발걸음하고 싶지 않은 음식점, 어른이 계속 먹으라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습니다. 이것까지 딱 5번 젓가락으로 집어먹었는데 설마 있는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더라고요. 고기 5점 집어먹고 물 2잔 먹었는데 정말이지 전주인심이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을까 합니다. 라며 자신의 행동 중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러자 이 글을 읽게 되었던 해당 가게의 주인이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 나오네요. 자기가 무슨 블로그 광고하는데 자기 블로그에 올라가면 대박난다고 가게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그분은 고기 5점을 드셨다 했는데 제가 CCTV 확인해보니 10분도 안 돼서 10점 이상 드셨고 또 물 2잔 드셨다 했는데 맥주도 드셨거든요. 라며 그가 일방적으로 올렸던 글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사람들이 파워블로거가 뭐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냐, 먹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먹었으면 당연히 계산을 해야지 라며 단체로 해당 블로그를 찾아가 댓글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점 이 논란이 커지기 시작하며 네티즌들이 곧장 그의 블로그를 탈탈 털기 시작해 과거에 그가 올렸었던 게시물들의 맞춤법을 지적하거나 해당 블로거의 가족관계와 집 주소까지 알아내는 바람에 결국 이 블로거가 공황장애가 맞다는 호소를 하며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었고, 이후 영화 명령을 보러 갔던 그가 영화관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리며 싸우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모습에 무한 감동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비겁하게 뒤에서 후닥후닥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건들 거면 제대로 들어와라. 비겁하게 뒤에서 까불지 말고 보고 있다면 조만간 얼굴을 볼 것이다. 라며 자신을 욕하던 네티즌들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는 기백을 보여줬지만, 당시 그의 글을 읽었던 네티즌들이 영화 화질 왜 찍음?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할게요. 수고. 라는 댓글을 남기며 이후로 또 해당 블로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이어지는 바람에 현재는 블로그명을 변경하고 아무런 활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파워블로거지들은 일반 자영업자를 넘어 방송에 출연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던 에드워드 건의 식당에서도 다음과 같은 만행을 벌인 적이 있는데, 과거 몇몇 파워블로거들이 단체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에드워드 건의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영향력 있는 음식 블로거라며 에드워드 건에게 직접 협찬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던 에드워드 건이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다. 나한테도 이러는데 다른 레스토랑에는 오죽하겠는가. 말로만 들었던 일을 겪으니 한숨만 나온다. 라며 당시에 전화를 했던 파워블로거지들에 대해 극딜을 박은 적이 있다고 한다. 자, 이번에 서울 성북구의 대학가로 넘어가 자신들에 대해 파워블로거라고 소개를 했던 5명의 거지들은 8만원 정도의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우리는 음식 전문 파워블로거니까 촬영에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라며 가게 주인으로부터 서비스 안주를 제공받게 되었지만, 정작 술값을 계산할 때가 되자 우리가 블로그에 글 쓸 때 얼마씩 받는지 아느냐, 당신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할 판이다, 내가 안 좋은 글을 쓴 식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라는 협박을 하며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었다고 한다. 또한 과거부터 몇몇 파워블로거들은 광고주로부터 몰래 뒷광고를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실제로 한 파워블로거는 폭스바겐 코리아로부터 제안을 받아 아우디 A6 차량을 뒷광고했다가 들통난 뒤 이외에도 오비맥주와 카페벤에 쇼핑몰 등을 홍보하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당시 광고를 제안했었던 회사들의 벌금 총합이 총 3억 900만원에 달했었다고 한다. 또한 파워블로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블로거들이 쓰레기 같은 제품들을 공동구매하며 소비자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한 파워블로거는 36만원 상당의 세척기를 공동구매하자며 무려 3,000대에 달하는 제품을 사람들에게 판매했다가 얼마 안가 해당 제품을 구입했던 주부들이 제품 사용 후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제품을 검사해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며,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블로거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진과 동시에 조사 과정 중 공동구매를 알선한 대가로 2억 1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500만원의 가태료를 내게 되었었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이 파워블로거 제도는 2016년에 네이버 블로그 팀에서 블로거를 가려내 선정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인지 고민했다. 더 이상 새로운 파워블로거 선정을 하지 않겠다 라는 발표를 하며 드디어 파워블로거즈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가 싶었으나, 이러한 파워블로거 제도는 인플루언서 제도나 이달의 블로거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현재는 블로거의 인기가 식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넘어와 과거에 일으켰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며 여러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이제는 파워블로거지에서 진화해 유튜버러지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얌체들은 블로그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 식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영상을 통해 밥을 먹고 있는 일반인들의 얼굴을 공개시키거나 식당에서 춤판까지 벌이는 민폐를 저지르는 바람에 많은 식당에서 너 유튜버 존을 선포하게 되었고, 더하면 더했지 블로거지들보다 덜하지는 않아 네티즌들 사이에서 블로거지들의 재림이구나 라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